안녕하세요. 크립토 노마드입니다. 비트코인이 의미 있는 반등세를 확인해 주면서 곳곳에서 긍정적인 전망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늘 느끼는 것이지만 이럴 때 막연하게 계속 오르겠지 뭐 이런 기대감을 갖는 것보다는 저항라인과 지지라인이 어딘지 잘 체크하면서 시장을 바라보는 게 더 중요한 때이지 않나 그런 생각이 많이 드는 것 같습니다. 비트코인은 4만 1000달러 지지를 잘 받아주는 모습을 보이면서 순조로운 흐름과 함께 기대감을 내비치고 있습니다. 여러 분석과 전망들이 긍정적인 방향성을 보여주고 있다 보니까 이래저래 기대감을 조금은 더 키우고 있는 것 같습니다. 페어리드 스트래티지스의 설립자 KT 스톡트는 비트코인이 200일 이동평균을 돌파한다라는 가정 아래 5만 1000달러까지 반등할 수 있다라고 전망했습니다. 200일 이동평균이 4만 8000달러 부근에 자리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이 부근 저항 돌파에 성공할 경우에 5만 1000달러까지 상승 여력이 있다라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양반 보통 보수적인 관점에서 전망을 하는데 대체로 맞아떨어질 때가 꽤 많습니다. 그런 부분 참고하시면서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비트코인 고래들과 개미들의 비트코인 보유량을 분석해서 차트로 보여주는 비트코인 온체인 다이버전스에서도 의미 있는 상승 신호가 포착이 됐습니다. 과거에 이 신호가 등장했을 때 100% 강세 랠리가 이어졌다는 점에서 이번에도 어쩌면 의미 있는 수준의 랠리가 벌어질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을 안겨주는 것 같습니다. 리플 XRP의 경우에는 소송에 대한 우호적인 기대감 속에서 여러 전망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여러 분석가들의 전망을 짚어볼 건데 간단히 정리하면 일단 1달러 랠리의 청신호는 켜졌다. 다만 차트 기술적인 측면에서 최악의 경우에는 0.5달러까지 후퇴할 수도 있다. 이 정도로 교집합을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돌이켜보면 지난해 비트코인이 신고가를 경신해낸 뒤에 중간에 미니 랠리 몇 번 제외하고는 거의 6개월 동안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블룸버그가 알트 시즌이 돌아온다 이런 전망을 제시한 게 조금 더 관심이 쏠리는 것 같기도 합니다. 여러 긍정적인 전망들 이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니까 이런 분위기와 흐름을 보여주는 여러 분석, 전망, 지표 이런 것들 놓치지 않고 체크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서 좋아요와 구독 또 알림 설정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제작에 아주 큰 도움 된다는 말씀 함께 드립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비트코인 상황입니다. 비트코인은 4만 1000달러 초반에서 지지를 받으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직 강력한 강세 모멘텀 한방 이런 게 나와준 것은 아니지만 4만 1000달러 위를 지켜주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을 보면 일단 매수세가 어느 정도 불을 지필까 말까 그런 정도가 되는 상황을 느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비트코인의 흐름과 관련해서 블룸버그는 비트코인이 저점 매수하기 좋은 자리지만 단기 반등은 오래가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전망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페어리드 스트래티지스의 창업자 KT 스톡튼의 분석을 인용했는데 그녀는 비트코인이 200일 이동평균선을 돌파할 수 있다라고 가정할 때 단기적으로 최고 5만 1000달러까지 반등할 수 있다라고 내다봤습니다. 200일 이동평균이 4만 8000달러에 자리하고 있는 만큼 기존의 강력한 저항 구간을 뚫어냈을 때 5만 1000달러가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블룸버그는 이어서 펀드 스트레스의 기술 전략 책임자 마크 뉴튼의 멘트도 인용했는데 그는 비트코인이 저점 매수하기에 매력적인 자리로 보인다. 비트코인은 다음 주 반등할 것으로 보이고 의미 있는 목표 지점인 4만 370달러에서 최고 4만 4200달러까지 상승 여력이 있다라고 진단했습니다. 다만 비트코인의 반등이 오래가지는 않을 것이다. 48,248달러를 돌파해야만 몇 주 또는 몇 달에 걸친 새로운 랠리가 시작될 것으로 예상된다. 만약 비트코인이 4만 달러를 반납할 경우에 27,200달러 부근의 2차 지지선까지 떨어질 수도 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결국 비트코인이 랠리를 벌이기 위해서는 일단은 4만 8,000달러 저항을 뚫으면서 200일 이동평균 위로 올라서야 한다. 이런 점이 지금 거의 대부분의 분석가들이 제시하고 있는 공통 분모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유명 분석가인 크립토에드의 경우에는 비트코인의 추가 상승을 위해서는 4만 500달러 선 수성이 중요하다. 비트코인은 단기 상승 뒤에 조정이 뒤따를 것이다. 이번 조정에서 4만 500달러 선을 리테스트하고 지켜낼 경우에 비트코인은 4만 2000달러에서 4만 3000달러 구간까지 상승할 수가 있다.
반면 45,500달러 선이 붕괴가 되면 38,500달러 부근까지 하락할 수 있다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일단 지금은 41,000달러 위로 올라선 상태이긴 한데 혹시라도 조정이 추가로 발생할 경우에 41,500달러 지지 여부도 체크포인트로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리하면 돌파하자 48,000달러, 지켜내자 41,500달러. 비트코인이 하락장에서 강세장으로 추세 반전이 될까 말까 할 때 꼭 등장하는 이 온체인 데이터가 있는데 바로 비트코인 온체인 다이버전스입니다. 이건 비트코인을 1000개에서 10,000개 사이를 보유한 고래들의 지갑에 담긴 비트코인 수량의 변화, 그리고 비트코인 1개 미만을 가지고 있는 개미들의 지갑에 담긴 비트코인 수량 변화, 이걸 비교 분석해서 차트로 표시를 하는데 4가지 색깔로 구분이 됩니다. 고래와 개미 물량 모두가 줄어들면 짙은 블루, 고래는 줄고 개미는 증가하면 옅은 블루, 고래가 늘고 개미가 줄면 주황색, 둘 다 늘어나면 레드,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역사적으로 레드 다시 등장하면 100% 강세 랠리가 펼쳐졌는데 이번에 레드 다시 등장해서 관심받고 있습니다. 오른쪽 아래쪽에 빨간 점 하나 볼 수 있는데 이게 지금 이번에 등장한 레드 다시입니다. 일단 고래와 개미 모두 지금 비트코인을 담고 있다라는 의미여서 과연 랠리를 뒷받침하는 의미 있는 매수세로 작용할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역사는 반복된다. 비트코인도 비트코인인데 알트 시즌 언제쯤 다시 제대로 한번 찾아올까? 이런 궁금증 누구나 갖고 있을 법한 그런 질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블룸버그는 알트 시즌이 도래하고 있다. 아예 이렇게 제목을 뽑아버렸습니다. 블룸버그는 솔라나와 카르다노, 아발란체 등 100개 알트코인을 추종하는 MVIS 디지털 SS 마이닝 인덱스의 최근 한 달 상승폭이 9%를 기록한 반면 비트코인은 같은 기간 6% 상승폭을 기록했다. 이건 같은 기간 동안 알트코인에 대한 관심이 늘어난 것과 맥을 같이 한다. 이렇게 분석을 하면서 알트 시즌의 도래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트위터와 레딧 등에서 솔라나에 대한 언급이 증가했고 코인베이스 월렛에서 솔라나를 지원했다라는 소식 등이 그 예시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디파이 테크놀로지의 CEO 러셀 스타는 과거 마이크로소프트가 지배하던 초기 인터넷 시대의 공간을 애플이 지배했던 것과 같이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이 지배하던 암호화폐 시장이 이제 혁명을 겪고 있다. 이렇게 강조하면서 알트 시즌의 도래를 예상했습니다. 특히 이런 멘트에 담긴 뉘앙스와 맥락은 알트 시즌이 단기적으로 일회성으로 온다는 게 아니라 시장의 DNA, 성격 자체가 기존과는 다르게, 그러니까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중심 체제에서 다른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그런 부분으로도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좀 올 때 됐으니까 좀 빨리 좀 제대로 왔으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리플 XRP에 대한 시세 전망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XRP는 현재 0.73달러대 위로 다시 올라선 상태입니다. 과연 이제 1달러 랠리를 위한 액션을 취해줄지 아니면 좀 더 의미 있는 수준의 조정이나 후퇴를 확인하게 될지 여러모로 긴장감을 키우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XRP 단기 흐름과 관련해서 코인텔레그래프의 기고가 라케시 우페드히에는 XRP가 4월 12일 0.69달러에서 강력한 지지를 얻었지만 황소 세력은 회복을 지속할 수 없었다. 이건 곰 세력이 더 높은 수준에서 활동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4월 13일 일단 촛대 패턴은 황소와 곰이 현재 우유부단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이렇게 진단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20일 지수이동 평균인 0.77달러가 하락하고 있고 RSI가 39에 가깝다. 이건 저항이 낮은 경로가 아래쪽이라는 것을 시사한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이어서 XRP 가격이 강력한 지지선인 0.69달러 아래로 떨어지면 매도 모멘텀을 얻을 수 있고 이럴 경우에는 0.62달러까지 하락할 수 있다. 반면 가격이 계속 오를 경우에 50일 단순이동 평균인 0.78달러 위로 오르려고 할 건데 이럴 경우에는 0.69달러와 0.91달러 사이의 큰 범위에서 더 오랫동안 거래될 수 있다는 점을 의미한다라고 진단했습니다. 코인텔레그래프의 또 다른 기고가 야슈골라의 경우에는 조금 더 보수적인 전망을 제시했습니다. 제목부터가 일단 기대감보다는 조심스러움에 좀 더 방점을 찍고 있는데 XRP 가격이 0.72달러로 반등했지만 여전히 4월에 새로운 최저점을 기록할 위험이 있다. 이렇게 제목을 뽑았습니다.
그는 리플 소송과 관련해서 리플 측의 우호적인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는 점이 매수 모멘텀을 가져올 수 있다라고 진단하면서도 하락 위험성에 좀 더 포커스를 맞췄습니다. 근거는 삼각수렴 패턴이고 최근 삼각수렴 패턴의 지지선 아래로 가격이 후퇴했기 때문에 좀 더 큰 폭의 후퇴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게 핵심입니다. 그는 좀 더 정교하게 시세에 대한 근거를 분석했는데 삼각수렴 패턴의 브레이크아웃 목표는 브레이크아웃 지점에서 측정할 때 패턴의 위쪽과 아래쪽 추세선 사이의 최대 거리와 같은 거리가 된다. XRP의 경우에는 브레이크아웃 포인트는 0.82달러 부근이고 삼각형의 최대 높이는 0.32달러다. 이건 곰 세력이 목표를 0.5달러에 둘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이럴 경우에는 이건 2022년 새로운 최저치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게 기술적인 분석이다 보니까 표현 자체가 되게 어렵게 느껴지는데 쉽게 정리하면 삼각형 패턴 안에서 위쪽 저항 최고점이 0.82달러고 패턴의 아래와 위 그 범위가 0.32달러인데 그런 만큼 아래쪽으로 빠지면 그 범위만큼 그러니까 0.32달러 수준만큼 빠질 수가 있어서 0.82 빼기 0.32는 0.5 이런 계산이 나온다. 그래서 0.5달러까지 추락할 수 있다. 추락할 수도 있다. 뭐 이렇게 이해하시면 조금 더 쉬울 것 같습니다. 말 그대로 기술적인 패턴 분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반면 XRP가 지지선으로 0.69달러 위에서 유지를 하면 50일 단순이동 평균이 자리한 0.78달러 부근까지 반등할 수 있다. 또 2분기에는 200일 지수이동 평균이 자리한 0.88달러가 다음 목표가 될 것이다. 이렇게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글로벌 금융미디어 플랫폼 FX 스트릿의 경우에는 늘 그랬던 것처럼 긍정적인 낙관에 좀 더 큰 무게를 실었습니다. FX 스트릿은 일단 요약 서머리를 3가지 제시를 했습니다. 먼저 리플은 법원이 SEC의 주요 문서에 대한 접근 권한을 갖게 해주면서 소송에서 이길 수 있다. 두 번째, 사라네폰 판사는 SEC의 DPP 요청을 거부했다. 분석가들은 리플이 SEC와의 소송에서 승소할 가능성에 더 가까워지면서 XRP가 1달러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바라보고 있다.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법원의 명령을 간단히 요약했는데 이건 앞선 영상에서 깊이 있게 분석을 했기 때문에 여기서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FX 스트릿 역시 다른 글로벌 모든 분석가들과 마찬가지로 SEC가 힘먼 스피치를 개인 의견이라고 했다가 공식 의견이라고 했다가 이렇게 두 가지 모순된 입장을 보인 것을 문제점으로 거론을 했습니다. 이어서 분석가들은 XRP 가격의 다음 핵심 지점으로 0.77달러를 바라보고 있다. 이 구간에서 매수세가 붙을 경우에 0.91달러가 가능하고 이후에 다음 목표는 1.01달러가 될 것이다. 이렇게 가격 전망을 간단하게 제시했습니다. 보통 맨 마지막 문장에 만약에 후퇴할 경우에 어디까지 후퇴할 수도 있다. 이런 문장을 걸치게 되는데 이번에는 그냥 그런 것 없이 마지막 문장을 1.01달러가 목표다. 이렇게 적시를 했습니다. 다소 마음에 듭니다. 디테일한 분석과 전망들이 쏟아지고 있는 것을 보니까 어쩌면 이번에는 진짜 뭔가 의미 있는 반등세를 확인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분위기가 바뀔 때 늘상 조심해야 하는 건 막연한 기대, 막연한 우려를 최소화하는 작업이 아닐까 싶습니다. 막연함이라는 다소 모호한 감정을 없애는 가장 손쉬운 방법은 정보를 모으고 이걸 분석해서 이에 따른 의사결정을 했을 때 이게 제일 쉬운 방법이 아닐까 개인적으로는 생각합니다. 뭔가 변화의 조짐이 느껴지기 시작하는 다소 예민한 그런 시기인데 이럴 때일수록 여러 소식들 잘 챙기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또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제작에 아주 큰 도움 된다는 말씀 함께 드립니다. 언제나 성투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크립토 노마디였습니다.